나중에 국세청에서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드는 게 120만 원, 40%면 48만 원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스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왔는데요. 12월 되면 이제 근로소득자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보통 이제 13월에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쏠쏠한 환급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시라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처음에 이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월 급여 명세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예를 들어 2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50만 원 중에서 4대 보험 공제하고 소득세, 지방세 까지 이제 공제된 금액을 실수령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개념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보통 국세청에서 이제 정해진 간이세액표라는 배율에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만큼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하고 받게 되는데, 이제 1년 정도 일을 하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그때 내가 1년 동안 쓴 다른 어떤 경비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걸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내가 그 전에 회사에서 정해준 그 원천징수 세액만큼,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쓴 비용을 공제한 내역을 제출해서 정산된 세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그 전에 내가 땡 금액이 더 많다면 당연히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땡 금액이 내가 정산해서 비용까지 공제된 금액보다 작다면 토해내는 개념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쓴 비용 그리고 어떤 공제되는 내역들을 제대로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그럼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사항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것인데요. 보통 내가 이제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혹시 내가 집에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양가족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요건으로는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득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나 어떤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안에 경로 우대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추가 공제가 되고, 장애인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그 부분도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집안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등록해서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공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복공제가 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중복된 주민번호로 추출을 해서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에 관한 것인데요. 신용카드 보통 많이 이제 공제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보통 15%까지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대략 한 30%까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올해 되게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60%에서 한 80%까지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상반기 쓰신 카드 내역은 최대한 많이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금 폭을 넓히시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공제율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용을 더 많이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비중을 좀 높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다 쓴다고 해서 그게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함정이 내가 총 받은 급여액,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쓰셔야지만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급여액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신용카드나 이런 사용액이 높아야겠죠. 급여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이제 월세 세액공제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시는데요. 이제 5,500만 원 이하는 12%까지, 근데 5,500에서 7천만 원까지는 10%까지 공제가 돼서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함정이 이제 근로자 본인이나 아니면 그 인적 공제 대상자,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월세 세액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 입금 내역 이렇게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제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보통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34세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가 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공제를 받겠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역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도 이제 잘 적어주셔야지 그 기간만큼은 제하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회사에 미리 이제 연말 전에 제출하셔서 감면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대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직자의 경우에도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IRP나 그 우리가 주택 청약저축에 아직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가입하시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청약저축 뭐 가입하라는 얘기를 은행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청약이라는 게 저는 정말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청약저축을 들면 불이백에 최대 40%까지 공제가 되고요. 추후에 내가 이제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는 청약을 넣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년생이신 분들은 뭐 월 불이백 보통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되고 10만 원씩 구입한다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40%면 48만 원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거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 가입 상품 뭐 IRP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최대 뭐 700 불이백까지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은행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거고, 꼭 문의하시고 가입하시기 전에는 이게 세액공제 상품이냐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기부금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영수증인데요.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냥 동네 교회에서 어떤 기부 내역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서 이제 뭐 11조 헌금 같은 거 내신 거 있으시면 거기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경이나 렌즈 같은 거 구입하신 분들도 있으시면 내가 이제 구입처에 가셔가지고 1년 동안 사용 내역을 뽑아주세요 하면 다 뽑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이제 내가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연말정산이란 개념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혹시 놓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홈택스에 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가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뭐 급여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부분들을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혹시 부족분이 있다, 내가 토해내게 생겼다라던가 아니면 환급액이 너무 적다 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부족 부분들은 체크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를 생각하셔가지고 모두 13월에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들게 또 직장 생활 다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환급을 받으셔야 마음이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